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현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파워 BI 데스크탑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중요한 핵심 기능에 대한 부분들 먼저 좀 용어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정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희가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주요 솔루션들이 몇 가지가 있죠. 보시면 일반적으로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태블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태블로에 대항해서 MS에서 나와서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파워 BI 솔루션이 있죠.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파워 BI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파워 BI가 다 끝나게 되면 태블로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태블로를 활용하시는 부분에서는 워낙 라이센스 비용이 좀 비싸기 때문에 기존에 아마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관련된 부분들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아직 데이터 시각화 주요 솔루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아직 결정을 못 하시고 계신다고 하시면 그 두 개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 기업에 맞는, 우리 상황에 맞는 그러한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이 뭐가 있는지를 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파워 BI 데스크탑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건데, 자, 파워 BI 데스크탑 제품 구성 라인업을 보시게 되면 MS에서 얘기하는 이제 공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고가의, 고비용의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라고 하는 부분은 파워 BI 데스크탑이 프리라고 하는 건데, 좀 이 부분에서는 조금 할 말이 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완벽하게 사실 공짜라고 하기에는 의미 없는 공짜죠. 왜냐하면 파워 BI 데스크탑,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MS에서 또 화낼 수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은 감사한 부분도 있어요. 그 자체로 쓰시기만 하신다고 하시면 충분히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지만, 좀 더 확장된 기능을 쓰려고 하실 때는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인 파워 BI 온라인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때는 파워 BI 프로라고 하는 라이센스, 태블로에 비하면 엄청나게 싸죠. 거의 10불 정도의 금액으로, 그러니까 사용자별 금액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피스 365와 연계돼서 그런 서비스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이용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아주 좋은 솔루션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파워 BI 서버라든가 파워 BI 프리미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주 고가의, 그러니까 파워 BI 프로는 필요한 사용자마다 두당 그냥 11,000원씩 내고 사용해, 이런 개념이고요. 그런 것들을 온라인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기 싫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파워 BI 서버를 사용하고, 또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해라, 또는 독립적인 플랫폼으로 구성을 하고 독립적인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또 다른 서비스를 하려고 할 때는 파워 BI 서버나 파워 BI 프리미엄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파워 BI에서 MS가 내놓는 대부분 BI 솔루션에 대한 부분이, BI 하면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떤 그 제품을 생각하시냐면 CRM을 많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이제 BI 그러면 이퀄 CRM 이런 개념으로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러한 플랫폼들, 정형화된 플랫폼들하고 턴키로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들의 가장 큰 단점은 뭐가 있냐면 너무 복잡해요.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다 때려 넣고, 그 다음에 정형화 시켜다 버리다 보니까 범용성에 있어서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나만의 특성적인 어떤 부서별만의, 또는 우리 비즈니스만의 특별한 뭔가를 좀 만들고 싶다고 하면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떠한 현상들까지 이제 오게 되냐면 쓰는 사람들만 쓰게 돼요. 고가의 플랫폼들을, 고액의 솔루션들을 도입을 했는데 결국은 쓰는 사람들만 쓰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그러다 보니 앞에 이제 뭐를 붙이냐면 셀프 서비스라고 하는, 야, 이제 그러면 이거 어떻게 입맛을 다 맞추니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셀프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범용성을 많이 늘린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그러한 비유를 제가 말씀드릴 때 제가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비유를 말씀드리는 게 장난감을 이제 비유를 드릴 때 뭐 카봇이라든가 뭐 트랜스포머 장난감이 있어요. 정말로 잘 만들어졌죠. 보기에 그냥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걸 사고 싶다라는 그런 기성품이에요. 색깔도 이쁘고 기능도 완전 완벽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기성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기성 제품이 처음에 구현됐을 때 기능, 그 이외의 기능은 사용 못하죠. 그 기능 이외에 다른 뭐 색깔을 바꾸고 싶거나 모양을 바꾸고 싶거나 이렇게 되면 원본을 변형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만약에 그거를 개런티를 못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죠. 근데 여러분 레고 블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고 블록을 통해서 여러분들 거의 못 만드는 내용들이 없으시잖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모양의 깔끔함을 봤을 때는 그렇게 기성 제품과 비교했을 때 완벽한 제품의 모양을 갖추기에는 약간 좀 투박하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 언제든지 그러한 블럭들을 해체해서 다시 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재조립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범용성이 더 넓어지는 거죠. 범용성이 넓게 어떤 그런 것들을 구성하려고 하면 그런 블럭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게 쪼개서 최소한의 단위로 만들어 놓고 사용자가 내가 원하는 형태의 블럭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가 상상했던 모양으로 만들 수 있게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거를 좀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두 제품에 대한 라인업은 분명히 일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완성도적인 측면에서는 기성 제품이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용자의 독특한 취향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의 취향을 저격하기에는 분명히 카테고리가 딱 정해져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BI의 역사는 최초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시작된 게 맞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들어간 게 맞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사용자와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면 결국에 MS 기반에서는 쉐어포인트라고 하는 쉐어포인트 서버와 SQL 서버가 연동이 돼서 SQL 서버의 레포팅 서비스 또는 인테그레이션 서비스, 어널리시스 서비스 등과 함께 쉐어포인트 서비스와 같이 묶어서 협업에 대한 내용들이 이루어져야 됐죠.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조금 더 일반 사용자의 니즈에 맞게끔 일반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더 다듬어지고 간소화시킨 내용들이 바로 지금 보시는 엑셀단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MS에서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엑셀이라고 하는 거의 전 세계 90% 이상 아니겠습니까? 10% 시장에 독점에 가까운 유저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수년간에 걸쳐서 수십 년에 걸쳐서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익숙한 플랫폼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거기에 파워쿼리라든가 파워피벗이라고 하는 추가적인 기능을 더 통해서 셀프 서비스 BI라고 하는 프로덕트를 거의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도에 대한 측면이 아니라 어떤 제품에 대한 종결의 의미로서 완성도를 매듭을 졌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장의 변화 또는 타사 제품과의 어떤 경쟁력의 측면에서 파워 BI 데스크라고 하는 독립적인 프로덕트로 나오고 독립적인 솔루션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오피스 365가 활성화가 되면서 오피스 365의 쉐어포인트 온라인 버전과 파워 BI 그 다음에 파워 앱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카테고리를 묶어서 MS에서도 이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파워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독립적인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파워 앱스의 구성이 조금 사용자한테 그닥 그렇게 직관적인 인포메이션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다듬어야지만 이러한 파워 BI의 종결점이 완성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MS의 전략이라든가 포커스가 다 클라우드 시스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다이나믹스 365라고 하는 솔루션이 이미 메인 솔루션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그런 조각들로 레고 블록처럼 만든 제품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완성품도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MS의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과연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어떻게 얘네들이 응대를 할지 조금 지켜보는 관점에서 그런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이제 데이터 시각화 작업 흐름에 대한 부분들 저번에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러한 제품 라인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데이터 클렌징을 하게 됩니다. 파워 쿼리죠.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데이터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또는 다른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준비된 데이터를 준비하고 데이터를 다듬고 클렌징 한 다음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서 그 다음 덱스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지표를 생성하고 새로운 열을 추가해서 데이터 모델링을 또 다듬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이 다듬어지게 되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된 거죠. 시각화 개체를 통해서 레이아웃과 서식을 지정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레이아웃을 잡거나 시각화 개체 적용하시는 거는. 그런데 이 앞단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 클렌징과 데이터 모델링 덱스 함수로 완벽하게 어떠한 데이터 준비를 완성하지 않으시면 사실 뒷부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의 거의 8알은 파워 쿼리와 파워 피벗, 즉 덱스 함수, 데이터 모델링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20% 정도가 데이터 시각화 개체에 대한 부분으로 귀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꼭 중요한 개념에 대한 부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이 개념 머릿속에 꼭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 테이블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요. 두 번째 관계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덱스 함수가 저희들이 파워 BI 또는 BI 솔루션,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떤 분석, 어널리시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시려고 하시면 반드시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큰 카테고리로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정의를 내릴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개념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실 수도 있을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데이터의 구조를 보시면 데이터 구조의 최소 단위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테이블 단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엑셀은 셀 기반이잖아요. 셀 기반의 데이터 프레젠테이션 도구가 바로 엑셀이고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데이터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조작하고 데이터를 생성하고 삭제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효율적으로. 한 사람을 위해서? 아니, 여러 사람을 위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의 간단한 롤이죠. 롤의 역할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테이블의 구조는 우리가 행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열이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죠. 행, 열 이러면 약간 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서 보통 통상적으로 행을 레코드라는 용어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열, 필드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데이터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이 데이터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데이터베이스적인 이론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용어들, 관념적이거나 개념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학문적인 영역에서 정의라든가 규정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런데 실무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기억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보시기에는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필요하긴 하지만 시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직관과 노하우, 경험치를 가지고 그것을, 그러니까 상식적인 측면에서 꼭 굳이 그런 것들을 원론적인 내용이라든가 원본적인 내용을 꼭 숙지하신다기보다는 그런 직관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한번 유추해 보시는 거예요. 자, 테이블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저희가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실제 존재하는 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든 간에 우리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결부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두리뭉실하겠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견적서를 기반으로 해서 견적서를 관점으로 해서 내 데이터 프로세스에 이루어지는 로직과 함께 그 뒤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관리를 좀 하고 싶다. 그거를 그냥 개념적으로 또는 언어적으로 자 이렇게 업무가 절차가 돼서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적인 어떠한 전산화 시스템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념 속으로 또는 말로 했던 내용들을 실제적인 물리적인 또는 전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개체로 다시 재탄생을 시켜야 돼요. 그러려고 했을 때 보통 견적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시면 가장 간단한 육하원칙 보통 우리 분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견적서에는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뭐 견적 번호라든가 제품명, 수량, 그 다음에 수신, 발신, 뭐 작성자, 뭐 여러 가지 뭐 팩스 번호, 전화번호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회사 정보도 들어가고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견적서 관리에 대한 필요한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일단 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부분 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 테이블을 만드는 게 가장 직관적으로 그냥 보시면 처음에 그냥 만드실 때는 쉽게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만들어진 테이블을 가지고 여러 테이블이 또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하나의 테이블로 그냥 원 플랫한 파일을 다 만들어 버리고 제가 필요한 내용들을 다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거나 관리할 때 이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전체 플랫한 파일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파일로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거,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중심으로 관리한다는 게 아니라 파일로 관리하게 되면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파일들을 다 생성해야 되고 파일의 내용이 어떤 특정한 내용이 바뀌게 되면 각각의 분산됐던 파일들의 내용을 일일이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컴퓨터의 바탕화면에는 폴더도 많고 폴더는 또 폴더가 있고 파일들이 막 여기저기 똑같은 파일들 비슷한 파일들이 막 그냥 산재가 돼 있죠. 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지향하는 거는 그런 것들을 중앙에서 관리하고 통체적으로 하나의 솔루션을 가지고 DBMS에서 관리하고 필요할 때마다 쿼리를 쳐서 내용에 대한 부분도 보게 하는 그런 게 기본적인 관리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명칭을 할 때 부를 때 이 규칙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건 약속입니다. 테이블명 중괄호 필드명으로 어떠한 특정한 개체를 불러내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견적에 대한 견적서 테이블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테이블이 견적이라고 하는 테이블이라고 하면 이 테이블의 수신인을 불러낼 때는 견적 중괄호 수신인 이렇게 중괄호 닫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일반적인 저희들의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브이로그업에 해당되는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관계는 자, 데이터 테이블이 하나가 있으면 여러 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개의 테이블들을 엮어야 되잖아요. 우리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야 보배가 되듯이 저희는 구슬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뭘 활용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그 구슬들을 꿰야 되죠. 그렇다고 하면 그 꿰어지는 방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관계가 맺어지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견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테이블이 있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테이블이 있다라고 보시면 결국 이 제품명 테이블에서의 제품 테이블에서의 제품명과 견적에서의 제품명을 기준으로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저희는 견적에서 단가와 카테고리, 원가들을 다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거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BI에서 데이터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BI 목적은 결국 저희 데이터 시각화 파워 BI 데스크탑으로 하려고 하는 최종 목적은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창한 거 다 빼고요. 기존에 산재되는 데이터들을 어차피 데이터의 구조는 정형화시켜서 픽스시키고 늘어나는 거는 데이터 줄만 계속 늘어날 거니
이런 것들을 잘 정의화하고 잘 구체적으로 구조를 만들어서 한번 관계를 잘 만들어 놓으면 그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지표들, 만약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출이 얼마가 되는지, 누구의 성과는 얼마가 되는지, 또는 원가는 이익률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그 구조는 정형화되어 있으니, 그리고 데이터는 밑으로 쌓여 있으니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그런 작업들을 다시 반복적인 작업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얼마나 편리한가. 그리고 더군다나 그런 여러 테이블의 관계를 그림으로 쉽게 표현을 해주니 이 안이 좋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이게 목표예요. 자, 그래서 관계의 종류를 한 번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문이라고 하는 테이블과 제품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다라고 하면 주문 일자에 따라서 제품은 여러 번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제품 관리 테이블에서는 제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문 테이블과 제품 테이블은 1대 n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보통 저희 파워 BI 또는 파워 피벗에서의 관계는 1대 n의 관계,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지는. 그 다음에 학생과 교수를 보시면 학생은 여러 명의 교수를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또 교수는 여러 명의 학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N-M, 다대다의 관계인데, 일반적으로 다대다의 관계는 데이터 모델링에서 많이 추천되지 않은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다대다의 관계는 중간에 참조 테이블을 넣어서 학생과 참조 테이블, 그 다음에 참조 테이블과 교수와의 관계를 넣어서 학생과 참조 테이블은 1대1의 관계, 마찬가지로 참조 테이블과 교수는 1대1이다. 그러니까 참조 테이블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참조 테이블 하나 만들고요. 거기에 줄을 하나 만드는데 학생 누구는 누구 교수한테 연결되어 있고, 학생 누구는 어떤 교수한테 연결되어 있고, 이런 매개 역할을 해주는 참조 테이블이 들어가게 되면 다대다의 기능을 그러니까 1대다의 관계로 분할해서 우리가 다시 재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여러 가지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 결국 객체잖아요. 내가 원하는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아까 보셨던 거 견적서 보셨으면 견적서의 견적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그게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질 거고, 그 견적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프로세스, 예를 들어서 제품이라고 하는 게 또 들어가야 되니까 제품도 이제 하나 더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결제에 관련된 부분들이 만약에 다시 제품이 나갔으니 그 제품이 팔렸으면 언제 결제가 되는지 입금 추금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 점차 붙여지게 되면 하나의 기본적인 사실 테이블로부터 그 테이블을 보조해주는 테이블들이 반드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견적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떤 견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품이 팔려 나갔는지 그 제품에 대한 테이블을 가보면 원가라든가 판매가, 그 다음에 담당자 아니면 원산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럼 견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원가에 대한 추정도 가능하고, 견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생산지에서 얼마나 생산이 됐는지도 판매 대비 기준으로 해서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를 엮어서 그 엮어진 애들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치고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관점, 또 다른 내용들을 여러 가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종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데이터 모델링을 얼마나 잘 하는지에 대한 부분, 이거 사실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거대한 시스템에 대한 사내의 전산 시스템 모델링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내가 하는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 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몇 번만 연습해 보시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보통 권장되는 관계의 모양은 일반적으로 그 모양을 총칭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타 스키마 또는 스노우플렉 스키마, 눈송이 모양,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되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어느 하나의 사실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실 테이블을 설명해주는 보조 테이블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 보조 테이블이 또 그 보조 테이블을 설명해주는 보조 테이블을 또 생성하게 되면 이런 눈송이 구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스타 스키마 구조나 스노우플렉 스키마 구조를 갖는 데이터의 어떤 테이블들 간의 관계 구조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게 가장 좋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다는 걸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덱스 함수, 데이터 어널리시스 익스프레션. 데이터 분석 표현이죠. 그래서 부정의 엑셀 함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함수명, 가로 열고, 인자. 그죠? 일반적인 예로 덱스 함수가, 썸이라고 하는 덱스 함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저희 테이블에서 기억나시죠? 이제는 엑셀에서와 같이 셀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테이블이에요. 무조건 테이블의 필드. 자, 그러면 결국은 엑셀에서의 최소 단위는 셀이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 즉 데이터 모델링에서의 최소 단위는 필드예요. 필드. 열이에요. 열. 그렇기 때문에 그 열을 불러줄 때는 그 열이 어떠한 테이블의 열인지를 명시해 줘야 되죠. 그래서 sum 가로 열고 판매라고 하는 테이블의 판매 금액을 다 더하면 전체 매출에 대한 sum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컨텍스트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문맥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sum이라고 하는 부분, 판매 금액의 sum을 저희가 만들어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문맥은 사실 어떤 의미냐면 필터 개념이 똑같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담당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판매에 대한 판매 금액, 담당자별 판매 금액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필드에 담당자가 선택이 됐느냐, 또는 어느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썸 판매 금액이면 이 수식만 놓고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판매 테이블의 판매 금액을 다 합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어디에 붙냐에 따라서 제한적이죠. 그 내용 의미가 축소돼요. 그래서 보통 컨텍스트의 개념이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덱스 함수를 통해서 저희는 측정값 또는 지표 관리 등 여러 가지 매개 변수 처리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 제약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로도 많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떠한 여러분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냐면 덱스 함수는 관계가 정의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관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에러가 나올 수도 있고,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틀리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테이블과 관계와 덱스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에요. 따로 별개로 떨어뜨려 주는 부분이 아니고 한 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파워 쿼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모양으로 우리가 요리하게 알맞은 형태로 자르고 기본적으로 씻어 놓고 다듬어 놓기까지가 파워 쿼리의 역할입니다. 그럼 이렇게 잘 다듬어진 재료를 가지고 어떤 재료를 먼저 삶을 것인지, 그리고 그 재료를 볶을 것인지, 어느 시점에 물을 넣고 끓여서 얘를 데칠 것인지 튀길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데코레이션을 할 것인지에 대한 요 요리 과정들이 바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모델링을 하고 덱스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조미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보고 싶은 여러 가지 내용들에 더 지표를 보는 게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잘 만들어진 요리를 그냥 스테인리스 그릇에다 딱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쁘게 플레이팅을 하고 세팅을 해주고, 이 작업이 기본적으로 시각화의 마지막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작업에, 요리를 하는 작업에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그리고 재료를 똑바로 선정을 못하면 일단 요리가 맛이 없어질 건 당연한 것이고요. 재료를 깨끗이 손질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요리하는 과정이 엉망이면 본연의 재료의 맛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할 거고, 좋은 재료와 좋은 요리 과정을 통해서 이쁘게 잘 만들어진 이 내용이라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플레이팅을 하냐에 따라서 먹음직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먹기 싫은 음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단순하게 파워 쿼리 아니면 파워 BI 덱스 또는 모델링에 대한 그 기능적인 측면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시는 경향이 많아요. 그 기능은 해결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고 그러한 것들을 내 업무에 또는 우리 팀에 또는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플랜을 짜실 때는 한 발짝 떨어져서,
그죠? 전체적인 좀 그림을 보실 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실 수 있고, 계획이 있으셔야지만 기본적으로 어떠한 스텝의 과정들에 대한 절차가 나오고 기한이 나오고 계획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는 작업은 저 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전체를 좀 보는 내용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다소 좀 지루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좀 정리를 좀 해 놓으셔서 내가 지금 만약에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체크 한번 하시고 확인 한번 하셔야 돼요. 그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논의 말씀드립니다만 한 번 하시는 거하고 두 번 하시는 거하고 세 번 하시는 거하고 네 번 하시는 거하고 또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실 때까지 계속 하시다 보면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기본적으로 그러한 기능에 대한 구현은 쉽게 구현이 돼요. 그런데 이제 논리적인 것들, 어떤 개념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의 레이아웃을 잡는 것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 기준을 잡지 않고 접근하시게 되면 결국은 함수만 쓰시다 끝나는 거예요. 전반적인 개념을 아셔야지 함수를 쓰는 것보다는 이때는 피벗 탭을 돌리는 게 더 효율적인데 이때는 파워 쿼리를 돌리는 게 더 효율적인데 이러한 여러분들의 안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